유튜버로는 성공했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뒤에선 울었죠. 남편의 가스라이팅, 폭력,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외로움. 그런 제가 왜 도복을 입고 태권도장에 서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낯선 한국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스튜디오 조명을 켜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부터 하이라이터까지 2시간에 걸친 완벽한 변신 과정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하는 저였습니다. 300만 구독자들이 제 영상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스폰서십 제품을 소개할 때면 정말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이 아이섀도 정말 발색이 예뻐요. 이 립스틱 하나면 완벽한 레드립 완성이라며 환하게 웃었으니까요. 댓글창엔 언니 너무 예뻐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겉보기엔 성공한 뷰티 유튜버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제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스튜디오 불빛이 꺼지면 거울 속에는 지친 여자가 있었어요. 메이크업을 지우는 과정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클렌징 오일로 파운데이션을 닦아낼 때마다 진짜 제 얼굴이 나타났거든요. 그때마다 전 남편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넌 화장 없으면 정말 못생겼어. 누가 너 같은 걸 좋아하겠냐? 결혼 생활 내내 들어온 그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혼했는데도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통제했어요. 너무 밝게 웃지 마. 가식적으로 보여.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라는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성공할수록 그의 질투와 통제욕은 더 심해졌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수면제가 놓여 있었어요.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너무 많았거든요. 수백만 명이 저를 사랑한다고 댓글을 달아주지만 정작 저 자신은 저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밝은 미소는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앨리스는 항상 긍정적이고 발랄하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나서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그 모습을 본 메이크업 아티스트 친구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시카는 2년 전부터 제 영상 촬영을 도와주던 친구였어요. 앨리슨, 요즘 내가 계속 망가지는 것 같아.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제시카의 진심 어린 걱정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신을 붙잡아줄 뭔가가 필요해. 뭔가 완전히 다른 걸 해봐야 할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매일 항우울제를 먹고 있었고 밤에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시카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태권도 한번 해볼래? 내 친구가 한국인인데 도장을 운영해.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할 수 있대. 특히 정신력 강화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 태권도?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저였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고 땀 흘리는 것도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절실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의 가짜 미소로는 버틸 수 없었어요. 진짜 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좋아, 한번 해볼게. 일주일 후 저는 태권도 체육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하얀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수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될까 싶어서 괜히 위축되더군요.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땀 흘리는 것도 싫어하는 저였는데 말이죠. 10분 정도 차 안에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특유의 매트 냄새와 함께 차렷, 경례라는 우렁찬 구호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저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정훈 사범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하게 입은 흰 도복, 허리에 메인 검은 띠가 인상적이었어요. 첫인상은 꽤 엄격해 보였습니다.
각진 턱선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곱게 선 자세까지.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훈 사범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슨 씨죠? 제시카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또렷하고 정중했습니다. 처음이라 걱정되시죠?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엔 그래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왔거든요.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예뻐야 하고, 더 많은 구독자를 가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작 저 자신과는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사범님의 말에서 묘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 남을 이기는 게 아닌 자신을 이기는 것. 그런 철학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정훈 사범님은 제게 깨끗하게 접힌 하얀 도복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기본 예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태권도에서는 기술보다 예의가 더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탈의실에서 처음 입어보는 도복은 생각보다 편했어요. 평소 입던 화려한 옷들과는 전혀 달랐지만 묘하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려한 메이크업도 예쁜 액세서리도 없었지만 오히려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뭔가 진짜 제 모습과 마주하는 기분이었어요. 정훈 사범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도복을 입으니 벌써 태권도인 같은데요? 자세도 한결 바르게 서 있네요. 수련이 시작되자 정훈 사범님은 천천히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서는 법부터 시작했어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어깨는 내리고 가슴은 펴세요.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제대로 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권도에서는 모든 것이 인사로 시작되고 인사로 끝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허리를 15도 정도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마지막으로 주먹 쥐는 법을 배웠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 들어가야 해요. 너무 세게 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제가 서툴게 따라하자 사범님은 직접 제 손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첫날 치고는 정말 빠르게 익히시네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진심 어린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첫 수업 이후 집에 돌아와서도 배운 동작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거울 앞에서 혼자 주먹 쥐는 연습을 하고 바른 자세로 서는 법을 반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간단한 동작들을 할 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평소 같으면 불안하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두 번째 수업에 갔을 때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도장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정훈 사범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집에서 연습해 보셨나요? 자세가 어제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이네요. 그날은 기본 발차기를 배웠어요. 앞차기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비틀거리고 넘어질 뻔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정훈 사범님이 옆에서 제 팔을 잡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태권도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중심을 찾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몇 번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감이 잡혔어요. 발을 제대로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비틀거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성취감 같은 게 밀려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받는 찬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점점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자주 아팠던 어깨와 목의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다 보니 만성적인 거북목이 있었는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서 많이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 후 적당한 피로감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날이 늘어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더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체력이 늘어났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도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정훈 사범님은 기술보다 정신을 먼저 강조하셨어요. 태권도는 예의를 먼저 배웁니다. 나 자신을 존중해야 상대도 존중할 수 있죠. 자신감은 남을 깎아내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매번 수련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사범님께 인사하고 선배들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인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범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2달째 접어들면서 품새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순서대로 막기, 지르기, 차기 동작을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동작 하나하나는 할 수 있었지만 연결하려니 자꾸 헷갈렸어요. 품새는 가상의 적과 싸우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함, 게으름,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훈 사범님의 설명을 들으니 품새가 단순한 동작 연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련 중에 정훈 사범님이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씨,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세도 단단해지고 눈빛도 살아났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진심 어린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댓글로 받는 칭찬들은 겉모습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정훈 사범님은 제 내면의 변화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범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수련을 지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시범 보이실 때의 절도 있는 몸짓, 수련생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까지.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비드는 항상 저를 통제하고 깎아내렸는데 정훈 사범님은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려운 동작을 연습할 때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 주실 때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범님의 손이 제 어깨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며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실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발차기 연습을 할 때면 모든 스트레스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전 남편 데이비드의 상처되는 말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가면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들이 하나씩 날아가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훈 사범님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트를 차는 순간만큼은 진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고 또한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감정도 느낄 수 있었어요. 2달과 보름이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데이비드에게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거든요. 너 요즘 운동한다며? 헛수고야. 넌 뭘 해도 제대로 못해. 라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아직도 그의 말에 흔들리는 걸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약한 모습에 제가 있었어요. 수련 시간에 품새를 연습하는데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했던 동작들이 그날따라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막기 동작에서 팔의 각도가 틀리고 지르기에서 허리의 회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정확하게 품새를 해내는데 저만 혼자 헤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점 초조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넌 뭘 해도 제대로 못해. 태권도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매트 위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다른 수련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훈 사범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앨리슨 씨, 괜찮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사범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사범님의 안내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끝난 후 정훈 사범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도장 한쪽 구석의 조용한 공간에서 사범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사범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정훈 사범님께 제 상처를 털어놓았어요. 전 남편이 언어폭력, 자존감을 짓밟는 말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받은 데이비드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보여드렸어요. 정훈 사범님은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롭힌 사람의 흔적이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앨리슨 씨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당신은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 용기가 이미 당신의 힘이에요. 사범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말했지만 정훈 사범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정훈 사범님에 대한 감정도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난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도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수련 시간 전에 혼자 기본기를 연습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사범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솔직히 기대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사범님의 격려 한마디가 하루 종일 힘이 되었어요. 일찍 와서 혼자 연습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정훈 사범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 성실함이 앨리슨 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독자들이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댓글에 앨리슨 언니, 요즘 얼굴이 달라 보여요. 뭔가 더 건강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네요. 라는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으로 꾸민 얼굴이 아니라 진짜 제 모습의 변화를 알아봐주는 것 같아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태권도와 정훈 사범님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에 빠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석 달째 되던 때 정훈 사범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앨리슨 씨, 다음 주에 한국 전통 명절 체험 행사가 있는데 함께 참가해 보실래요?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참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범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무엇이든 좋았거든요. 행사 당일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도복을 입은 태권도 시범단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차례상을 차리고 전통 예절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훈 사범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태권도 정신의 근본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범님이 한국 문화를 설명하실 때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나라와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태권도 시범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발차기와 품새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시범자들의 절도 있는 자세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강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셨죠?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해요. 상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태권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정훈 사범님의 설명을 들으며 태권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어요. 이후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했어요.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태권도 시범을 보여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훈 사범님이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손을 잡아드리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비드 같은 사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앨리슨 씨도 한번 인사해보세요. 한국식으로요. 사범님이 제게 어르신께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손을 모으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웃어주셨습니다. 정훈 사범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선 몸을 낮춘다는 게 강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진짜 무도인의 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남보다 위에 서려고만 했는데 진짜 강함은 남을 배려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었다니. 태권도는 제가 잃었던 존엄과 균형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훈 사범님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저녁에 정훈 사범님과 함께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범님, 태권도를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항상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네요. 정훈 사범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미 크게 성장한 거예요. 태권도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는 길이거든요.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범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런 평온함을 느낀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사범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범님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느 날 정훈 사범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앨리슨 씨, 다음 주말에 산속 사찰에서 하는 태권도 연수 프로그램에 함께 가보실래요? 자연 속에서 수련하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그때의 저는 바로 참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범님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다른 수련생들도 함께였지만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사범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주말이 되어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사찰에 도착했어요. 맑은 공기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절로 차분해졌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스님의 지도 아래 명상을 하고 산속 도장에서 품새를 연습했어요. 자연 속에서 하는 태권도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욱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훈 사범님이 산을 배경으로 시범을 보이시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요. 마치 무협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도복, 정확하고 우아한 동작까지.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수련을 마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정훈 사범님과 함께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범님이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씨, 처음 도장에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느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 정훈 사범님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은 화장이나 외모가 아니에요. 강해지려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제 내면을 인정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진짜 저를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달빛 아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정훈 사범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슨 씨와 함께 있으면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당신은 제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눈물이 글썽하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범님 덕분에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제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에는 정훈 사범님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사범님이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씨, 태권도를 통해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저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3개월 만에 태권도 승단식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아 노란띠를 받게 되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훈 사범님이 직접 제 허리에 노란 띠를 메어주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승단식장에는 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긴장했을 텐데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도복을 입고 무대에 선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화려한 드레스나 완벽한 메이크업이 없어도 자신 있게 설 수 있었어요. 품새를 선보일 때 관중들이 박수를 쳐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박수는 제 외모가 아닌 노력과 실력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승단식이 끝난 후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도복을 입은 모습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기로 한 거예요. 평소에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닌 도장에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훈 사범님도 함께 영상에 출연해 주셨어요. 사범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시청자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범님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솔직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려요. 지난 3개월 동안 태권도를 배우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저는 화장과 필터 뒤에 숨어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영상에서 제가 품새를 선보이고 태권도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라는 것도요. 정훈 사범님과의 인터뷰 부분도 담았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인격을 수양하고 정신을 단련하는 길이에요. 사범님의 철학이 담긴 말씀이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많은 분들이 제 변화에 감동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멋져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한국 태권도 정말 대단하네요. 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시청자들도 외국인이 우리 태권도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자랑스럽다. 정훈 사범님도 정말 멋있어요.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넘어섰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반년이 지난 후 정훈 사범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앨리슨 씨, 미국의 태권도 도장을 정식으로 열기로 했어요.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없이 함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태권도가 제 인생을 바꿔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범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설렘도 있었어요. 새로운 도장 개관 준비를 하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태권도와 뷰티 콘텐츠를 결합한 새 채널을 열기로 한 거죠. 기존의 화려한 메이크업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운동 후 땀을 흘린 얼굴이 화장한 얼굴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태어난 앨리슨입니다. 외면을 꾸미던 내가 이젠 마음도 단련합니다. 도복을 입고 기본기를 연습한 후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콘텐츠 처음 봐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건강한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네요. 라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저처럼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도 앨리슨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도장도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온 분들도 있었고 정훈 사범님의 실력을 알고 온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제 이야기에 공감한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혼 후 자신감을 잃은 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 자존감이 낮아 고민인 분들까지. 그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제가 받았던 위로와 힘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정훈 사범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영상을 마무리하며 시청자분들께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를 살린 건 화장도 필터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도복과 한국인이 가르쳐준 존중이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도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정훈 사범님과 함께 만든 도장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더욱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태권도가 준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저 자신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큰 선물은 정훈 사범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진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장과 필터 뒤에 숨어 살던 미국 유튜버가 한국의 태권도를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변신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성장일지도 모르겠어요. 태권도라는 한국의 무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앨리슨처럼 자신만의 도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것이 무엇이든 진짜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